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자유를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파격적인, 어쩌면 좀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그의 위대한 저서 리바이어던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에 여러분의 자유를 국가에 얼마만큼 넘겨줄 수 있으신가요? 홉스는 말이죠. 이 거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봤습니다. 홉스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최악의 상황을 상상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법도, 정부도, 그 어떤 사회적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 그가 자연 상태라고 불렀던 바로 그 끔찍한 혼돈 말입니다. 사실 홉스의 이런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조국 잉글랜드가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내전을 직접 겪었거든요. 바로 이 지독한 혼란이 그의 철학을 만든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가 내린 진단은 아주 냉혹했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권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 사회는 결국 모두가 모두를 적으로 여기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인간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런 끔찍한 전쟁 상태에 빠지는 걸까요? 홉스는 그 원인을 아주 근본적인 데서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그 자체에서요. 그리고 그의 진단은 꽤나 비관적입니다. 자연 상태, 그러니까 정부가 없는 세상에서의 삶을 홉스는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독하고 가난하며 끔찍하고 야만적이며 짰다. 이게 바로 인류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자연 상태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를 통제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경쟁심이 결국 끊임없는 공포와 폭력을 낳는 세상. 홉스는 인류가 이 지역에서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과연 뭘까요? 다행히도 홉스는 우리 인간에게 이기심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우리에겐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힘 말이죠. 바로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약속, 즉 사회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연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치든 말이죠. 모두가 이런 권리를 휘두른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의 이성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바로 자연법을 따르라는 건데요. 정말로 살아남고 싶다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너의 그 무제한적인 자유, 즉 자연권을 일부 포기해야만 한다. 라고 말이죠. 바로 이 자연권과 자연법의 충돌 속에서 사회계약의 필요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혼돈을 끝내기 위해서 내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리, 이 자연권의 일부를 내려놓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규칙을 만들자고요.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모두가 자신의 권력을 조금씩 내놓아서 하나의 거대한 힘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계약의 결과 인류 역사상 전에 없던 어마어마하고 강력한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통해서 수많은 개인들이 마치 하나의 사람처럼 하나의 인격체로 합쳐지는 거예요. 개개인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의지를 대신하는 초월적인 존재, 홉스는 이걸 인공인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존재에게 홉스는 성서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괴물의 이름 리바이어던을 붙여줍니다. 네, 리바이어던은 바로 국가 그 자체입니다. 우리 각자의 힘을 모두 모아서 만들어낸 절대적인 힘을 가진 인공적인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절대적인 권력이어야 했을까요? 홉스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다시는 그 끔찍한 혼돈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모든 계약과 법을 아주 강력하게 집행해야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권자는 법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 국민들은 그에게 저항할 권리가 없다고 본 겁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혼돈을 막기 위해 절대 권력자에게 모든 걸 맡긴다. 어떠세요?
완벽한 해결책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논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는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홉스의 생각이 유일한 정답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존 로크나 장 자크 루소 같은 다른 사상가들은 홉스랑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 루소는 인간 본성이 원래 선하다고 봤고 로크는 정부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저항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믿었죠. 홉스와는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홉스와 로크의 이 대립 구도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논쟁의 원형이거든요. 쉽게 말해 홉스가 안보가 최고다, 저항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외쳤다면 로크는 아니다, 정부가 우리의 타고난 권리를 침해하면 당연히 저항해야 한다 라고 맞선 거죠. 안전이냐 자유냐 이 근본적인 질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의 논쟁이 현대사회의 국가 권력이나 감시사회에 대한 논쟁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시대는 달라도 본질적인 질문은 같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물론 홉스의 이론이 완벽하지는 않겠죠. 여러 강력한 비판들이 있는데요. 첫째, 인간이 정말 홉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일까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심 같은 건 설명이 안 되죠. 둘째, 자유라는 걸 너무 단순하게 그냥 외부의 방해만 없으면 자유라고 본다는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비판은 이겁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쥔 리바이어던이 만약 폭군으로 변해버리면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죠. 결국 홉스가 400년 전에 던졌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CCTV 감시, 테러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전부 다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질문은 다시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자유와 안보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서정연한 모습이 어쩌면 홉스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완벽하게 통제되고 안전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자유는 조금 줄어든 세상 말입니다. 결국 이 자유와 안보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현대사회가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 아닐까요?